이거 하나만 제대로 끼워주시면 부정적인 인식은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인식 공통 불변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안녕하세요. 한국 비즈니스 심리연구소의 돈심리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을 할 때 어떤 비즈니스나 세일즈 영업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시기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또 생겨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인식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원리를 바탕으로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원인 파악하는 거를 간과하고 무조건 뭔가 이제 좋은 얘기로만 설득하고 이렇게 이제 이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반응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정보나 경험을 이제 접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인식의 뿌리를 만들기 때문에 한번 인식이 생기면 사실 옳고 그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습관적인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좋다,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또 어떤 과정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분야의 과거의 어떤 업종의 형태, 사업과 비즈니스를 진행해왔던 그 과거의 이력들에 의해서 그런 경험치의 어떤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집단적으로 겪었던 그런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업종의 업태, 태도, 행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든지 또는 새롭게 대두낸 사업이지만은 너무 사람들이 사행성으로 인해서 미숙한 사업의 형태로 사업 실패나 또는 이제 거품이 생겨가지고 금방 사라진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은 경험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뉴스에서 이런 정보를 접한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런 형태에서 바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때 이슈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건전성 그리고 사업이 이 분야가 점차 발달하고 합법화가 더 견고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런 경험과 정보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이 현재의 사업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경험과 행태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번 이 현재에서 똑같이 그런 것들을 행태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도 현재에서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런 영향이 계속 대를 이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그 과정, 이런 배경들을 이해를 하면 사람들의 인식의 구조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오해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반응을 일으키신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그 부분이 과거에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를 내가 먼저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본인도 현재는 이러지만 과거에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려졌던 눈을 더 밝게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인식을 관점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습관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그런 습관들이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요. 좋은 행동들이. 그러니까 나쁜 성격의 습관도 자꾸 습관적으로도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고 올바른 정보를 이렇게 제대로 전달만 하면 관점이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다 대고 그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하거나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한테는 똑같이 들려요. 무슨 말이냐? 쟤도 결국에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성과나 자기 목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그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그에 맞는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이 현재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대목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서 비교 설명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관점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앞서 이런 역사 문화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그 맥락을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맥락에 따른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이 2번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잘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제가 이유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모두가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은 다르지만 공통 불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끝일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끼워주시면 부정적인 인식은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인식의 공통 불변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즉 자신의 이기심으로 이익을 주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전달하는 것,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정서적인 어떤 정석적인 사업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여러 가지 뭐 판매 강요나 뭐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억지로 막 강매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심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전달할 때 내 이익 중심적인 마음으로 전달하면 상대에게 또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정말 이게 건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 나부터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변의 법칙인 이 이기심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에 대한 강력한 한 방의 대응법이 바로 이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진정성을 전달하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우리 제품, 우리가 성과가 좋고 무조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 무조건 최고로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이기심이 투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다들 각자 회사, 제품, 성과는 장단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지 최고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죠. 그런데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연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한 반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정성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은 이 사업이 객관적인 장점과 어떤 차별화된 부분, 그 객관적인 장점인 부분,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상대와 함께 어떤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같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뭐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솔직 담백하게 전달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성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사업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컨셉과 자세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응용,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뭐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더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연구에 직간접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도 진정성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담겨져서 전달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내용이 없어도 강력한 진정성이 있으면 인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강력한 진정성을 갖기에는 인생의 사명을 가질 정도로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또 당신이 이 사업을 임할 때, 사업을 실천하고 행할 때는 스스로 이 진정성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사업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 순간 내가 이 사업을 임하는 마음 자세, 정말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내 서비스와 내 아이템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도움을 줄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고 늘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진정성이 점점점 생기고 진정성이 점점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방향성 그리고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약간 좀 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인식을 어떻게 바꿔주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미 이런 경험을 내가 보고 들었거나 아니면 나도 이렇게 해서 누군가한테 변화를 끼쳤다라는 분들은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은 이 진정성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기울이면 아무래도 서서히 더 그런 느낌이 더 발생이 되고 더 활성화가 되고 확장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부터라도 매일 뭐 어차피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계속 한번 생각과 연구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내용이 좋으셨다 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그렇게 인연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나 어떤 수익을 내는 면에서 혹은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